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간 증시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역시 키워드 하나만 뽑아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주 통째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 던져주시죠. 네, 일단 키워드를 보면 SG. 네, 역시 네, 원업이 아닙니다. 원업이 SG. 아니고요. 예. 네, 그다음에 CFD, 그러니까 SG랑 같이 이제 붙는 거고. CFD 계좌.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일단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1호 영업사원 이런 키워드들. 그다음에 이제 우산.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과 반대매매. 네. 그다음에 이제 쌍용차. 네. 네, 플러스 마지막에 소주 한 잔 생각나는 한 주 마무리. 소주 한 잔. 네, 노래 한 곡조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키워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키워드들 중에서도 묵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역시 이 중에서도 궁금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키워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SG증권발 하락 사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SG 증권, 그러니까 네. 소시에테 제네럴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계 회사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쪽 창구를 통해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온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하나 한번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와, 차트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어요, 정말. 삼천리라는 회사 좋습니다. 아주 회사 좋고. 그런데 이게 주식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는 종목이에요. 네. 삼천리, 대성가스, 서울가스, 그다음에 선광 이런 종목들 8개가 이제 딱 타겟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FD 계좌를 통해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내가 돈이 크게 없어도 좀 빌려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레버리지 크게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좀 반대 매매가 나오면 10시쯤에 나와요, 보통. 그래요? 오전에. 그때쯤에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으로 그냥 팔려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한 종목이 아니라 8종목, 그리고 다 SG 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또 이 종목이 보면은 지금의 이제 뉴스플로에 다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볼 때 이 종목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 왜냐면 1% 오르고 0.5 내리고 2% 오르고 1% 내리고 이거를 한 2년 3년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네. 장기간에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천리 같은 경우 또는 이 외에 다른 그 회사들을 봐도 네. 다우데이터도 그렇고 한 6배, 5배에서 8배 사이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 동안에. 정말 그러니까, 꾸준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SG가 몰고 온 파장이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네. 끝날 때가 오늘도 계속 또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만 슬쩍 봐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게 거의 폭포수 떨어지듯이 바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다우 데이터가 이제 하한가가 이제 풀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하한가를 이렇게 쉽게 가요. 그러니까 네. 올리는데 몇 배가 걸린 거를 단 3, 4일 만에 하한가 몇 방 맞으니까 원상태로 돌아왔죠. 네, 거의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제부터 풀리니까 또 개미들이 달려들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단타 대회 하듯이 막 이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네. 다른 종목들이 막 그래서 상승폭만 보면 아래에서 위로 하면 한 4, 50%도 올라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금감원에서 일단 나섰으니까 네, 좀 봐야 동전 거래가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올라올 땐 왜 안 했을지.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계속 핫하게 좀 가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상회담 풀어요. 관련해서 네, 정상회담 기대가 관련돼서 이게 뭐지 하는 것 또는 정상회담이니까 이제 이게 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지난주부터 해서 그 방산주들이 올랐잖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가 또 하필 그때 폴란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와서 무기 네. 계약하는 이슈가 생기면서 네, 일단은 불이 살짝 붙는 데다가 이제 바람 불어주는 역할을 맞아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또 원전을 되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전주들도 시세가 이제 팡팡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순환이 이제 섹터가 계속 순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까지 갔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정말 네.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오전에 추천한 게 많았는데 네. 잘 갔죠? 좋았어요. 예. 근데 시장이 안 도와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섹터는 순환이 되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하락장에서 올라올까 말까 하는 때인데 그러니까는 좀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욕심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투심들이 맞물려 갖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빨리빨리 돌았어요. 맞아요. 순환이. 계속 네. 갈만도 한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자동차 원전 이 방사이 만약에 받쳐줬다면 예, 좀 이 시장도 덜 떨어졌을 텐데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시장이 떨어지는데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 여전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갈등 요소들이 좀 불거졌어요. 또 그렇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니까 이거 샘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 바로 옆에. 네, 러시아.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잠잠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한마디 이제 드디어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뭐 한마디 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조금 언짢아 하는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일각에서는 뉴스에 그 중국에 있는 주재원들이 중국 애들이 조금 치사하게 뭔가 수입 제한을 걸려는 모습이 보인다. 움직임이 네, 근데 나오고 이제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다.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에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었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미워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중국. 네.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다고 역할을 하겠다고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도 살짝 반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시세가 잠깐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 때문에 좀 눌림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에 반응하는 것들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중국에서도 인프라 투자하는 거를 늘리느니 줄이느니 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 시장에서도 건설기계 관련된 또 건설 회사들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또 중국만이 아니고 네. 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프라 관련 얘기가 좀 나오니까 또 거기다가 미국 실적에서도 캐터필러 네. 그 인프라 관련주를 보려면 캐터필러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실적도 잘 나왔고 또 그 전에 우리나라는 두산마켓도 잘 나오니까 네. 뭐 HD 현대인프라라든가 현대건설기계 뭐 박희신, 굉장히 네.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반응이 나온.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지지하는 라인은 좀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큰형은 버텼다. 네. 네, 그것도 반도체가.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네, 또 삼성전자 얘기 나오게 하면 잠깐 한번 제가 돌아보도록 할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 또 삼성전자하고는 또 인연이 있죠. 우리가 또 첫 화부터 삼성전자 네. 이야기를 깔아놓고 네.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제가 지수가 조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삼성전자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네.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삼성전자를 요 한 10달로 보면은 최근에 지금 막 상승 아주 그냥 상승장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부터 해서 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가는 이제 실제 실적은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예상도 우리가 다 했던 거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움직인 게 이제 좀 특징인데 이 삼성전자 차트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예,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한 말씀 좀 제가 드리자면 네. 자, 우리가 지금 요 조정 나오는 이 구간, 이제 뭐 아까 SG 때문에 뭐 반대매매 나온다, 또 그 전에 B2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자, 요 3월 달에 3월 13일부터 17일 요 사이에도 그랬어요. 네. 이때도 B2. 이때 이제 반대매매 소화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아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요 폭풍우 또는 일시적인 요 스콜 같은 이 비 이게 지나가면 네. 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많이 들어왔죠?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1개월 동안 5,600만 주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4개월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쯤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1억 2천만 주 가까이 벌써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건 알고 선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반도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반도체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장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주의 이 플로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이 시장에 우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할 때 아니, 에코프로 또 네. 올라가더라고요.
미워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더 갈 거라는 걸 맞춰서 기분은 좋았지만. 아니 어제장에서도 사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순전히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막판에 이제 지수 자체는 별로 쏠림 때문에 재미는 못 보고 네. 오늘도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전체적인 지수를 볼 때 하락을 멈춰주는 거는 에코프로가 그래도 역할을 해준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에코 형제들이 네. 일단 오늘도 뭐 거의 어제 오늘 합치면은 이 상승폭이 15% 이상 나오고 막 그랬어요. 거래 자체도 정말 대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근데 미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안 좋고 그런 기준을 에코프를 보면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그게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해서는. 그러고 이제 아까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두 섹터가 우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특성. 또 뭐 IRA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예. 가장 혜택을 받을 부분이잖아요. 또 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그래서 그걸 그렇죠.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곡물협정 이슈. 곡물협정. 아까 시진핑하고도 그랬지만. 아니 그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지난 해에 정말 폭등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가는 거 보고 이거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우리한테 떨떠름하게 하는데 네네. 러시아는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직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쏘지는 않겠죠. 네. 안 쏘길 바라는 건데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무역 제재거든요. 네. 뭐 자산 몰수라든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서방이 자기네들한테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몰수하겠다 이러는데 네. 이제 거기에 또 우리 뭐 현대차 공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곡물 협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상기후 때문에 이 곡물가가 안 그래도 또 올라갈 기미를 보일 때 그러니까 맞아요. 불난집에 뭐 한다고 예,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나와서 뭐 한일사료, 뭐 누보, 네. 미래생명 자원 이런 테마성 있는 것들이 막 급등을 했고 예. 또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서 한 2주 전쯤에 설탕값도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슈가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설탕 관련주까지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한제당이라는 회사가 이제 당연히 이름이 설탕이잖아요. 네네. 네, 대한제당이 오늘 치고 가니까 또 설탕의 대체 그 식품을 만드는 그 이력이 있는 신송홀딩스가 오늘 또 뭐 장중에 20% 갔다가 네. 상승 정지 2번 또 하락 정지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그 물질을 그 설탕 같은 거를 좀 하는 그 보락이라는 회사 네. 그다음에 뭐 사카린 만드는 경인양행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게 이제 곡물 협정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지고 또 아까 그 시진핑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건 이슈가 같이 움직이는 또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그런 흐름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그 주요한 키워드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한 주 좀 돌아보면서 느끼셨던 시청자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포기하냐. 그러니까 어허.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 차트를 보면은 이 9월 말 전에 네. 아주 급락하고 여기저기서 막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뭐 그 음모론 같이 네. 막 할 때 이때 많이 포기할까 말까 해요. 그리고 또 올라오다가 또 떨어질 때쯤 포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때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네,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서 올라오는 이 고점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연말 연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와서 또 신용 물량 정리될 때 반대 매매 당하고 또 지금 또 포기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버티셨다면 자, 주식을 하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 땀의 결정체를 갖고 만든 게 내 투자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네. 돈만 잃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돈이 아닌 여러분들의 시간을 버리는 거,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네. 섬뜩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쉽게 시간인데. 포기 안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 쓸데없는 명언병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포기하는 순간 네. 돈이 아닌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참으면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신상호 전문가의 명언을 한 가지 들어봤습니다. 매주 점점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포기하는 순간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점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서 다음 키워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정상회담 관련주 시세 끝났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참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 큰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좀 나눴었는데요. 벌써 이제 좀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 아주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솟구쳤다가 바로 꺼진 것 같아서 참 아쉽다는 거죠. 이것 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끝난 거는 아닙니다. 네. 요기베라가 그런 얘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걸 우리가 끝이 어딘지를 이제 모르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이따 이제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정상회담을 우리가 얘기한 게 한 달 전도 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또 정상회담 할 때는 또 우리가 그 전에 뭐 양회 준비하고 뭐 이런 수소 뭐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된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나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준비된 흐름에서 지금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대통령이 비행기도 타기 전에 시세는 나오고 있었고 또 가셔갖고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시세가 나오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주일 정도에서 뭐 많게는 한 7, 8일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기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아 보일 거예요. 왜냐면 자,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할 거예요. 이렇게 끝났어? 네. 근데 이미 잘 보면은 최소한 뭐 한 두 자릿수 많게는 7, 80% 시세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거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잘못된 뭐 이상한 유튜브나 보면서 뭐 몇 배 이런 걸 보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 근데 뭐 지금 보면은 항상 주식을 잘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는 게 긴 거고 시세가 나오는 거는 정말 화무시비롱 이것처럼 화려하게 팡 터집니다. 물론 이제 뭐 2차, 3차 파동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선수의 영역, 단타적인 거니까 좀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이렇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뭐 힌트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오면서 시세가 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 이슈가 딱 나온다던가 뉴스화가 이제 제대로 또 나오면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시세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테마성을 갖고 올라왔던 종목들 이제 옥석이 가려질 타이밍이라고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조정하면은 지금 시장도 조정 구간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이 올라갔을 때 2,570 막 갈 때 와, 저 종목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사냐? 겁이 나서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뭐 정말로 얘네가 성장성이 있다. 이러면 그걸 다시 이제 포트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제대로 정말 일을 할 애들인지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슈가 정말 여기에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끝은 아니죠.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옥석을 가린다, 옥석이 가려진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걸 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는지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세가 먼저 세게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G2파워라는 종목이 원전주 관련해서는 제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9,000원부터 제가 오전 프로에서 이제 이건 앵커님 하는 프로에서 거기서 9,000원에서 했던 건데 이제 15,800원 거의 16,000원 한 7, 80% 갔어요. 근데 오늘하고 이번 주에만 보면 와 이렇게 떨어져 이러겠지만 이미 그 전에 시세가 크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나올 때 조금씩 수익을 챙겨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미 다 뭐 격언에도 있잖아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요즘은 뉴스가 더 빠르게 움직이죠. SNS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명한 분들,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수익 시세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나서 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G2파워도 그렇고 또 요 화신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는데 요 두 회사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업을 누구와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 그 사업을 주도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신을 제가 왜 보라고 했냐면 미국의 누구 따라 현대차 따라서 형 따라서 나도 갈래. 이런 거기까지 공장까지 지은 회사를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신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할 회사, IRA법에 수혜를 받을 회사는 누구냐? 현대차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대차를 봐야죠. 네. 다행히 현대차도 오랜 시간에서 벗어나는 이 흐름을 보입니다. 네. 자, 현대차가 지금 주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네. 이 대형주들은 이제 주봉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멀리 보면 이제 참. 하락의 이 구간을 벗어나서 네. 16만 원, 17만 원을 드디어 벗어나서 드디어 2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잘 안착한다면 앞으로 현대차가 사업을 할 때 미국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게 언제냐면 빨라야 2024년 말입니다. 네. 공장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한다고 이제 정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셔도 자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 구간마다 긴 안목으로 좀 보는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그렇고. 근데 원전은 또 누굽니까? 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전이 들어간 회사들, 한전 관계사를 봐야죠. 한전 KPS라든가, 네,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봐야 돼요. 또 그 중에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한전 KPS는 실제로 이익도 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대형주는 오늘 뭐 많이 밀렸다고 해서 그 회사 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서는 회장도 직접 말씀을 했잖아요. 네. 원전계 펜리스가 되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 원전계 회사들 펜리스.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는 앞으로 몇 년 후입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만이 아니고 예. 또 이제 미국하고 원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뭐 좀 씁쓸한 어깨동무가 된 거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체코든 폴란드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여러 나라에 갈 때 미국하고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가서 정상회담의 그런 흐름을 봐도 원팀 뭐 허울은 좀 좋게 포장을 했죠. 드림팀이라고 네. 해서.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을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일 먼저 반응한 거 이제는 약간 그 작은 애들보다도 네. 현대로템. 그렇죠.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우주항공까지도 연결이 되고 맞아요. 현대로템은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테마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나기 전에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MOU를 맺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이 제대로 각광을 받을 때 철도 쪽도 파급 효과가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방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한화에어로 예. 그리고 또 뭐니 해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그렇죠. 한화 계열사는 좀 전체적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우주항공으로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실 게 이 번외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 2세가 이제 3세죠. 네. 경영권이 이렇게 슬쩍슬쩍 바뀌면서 가는 이제 좀 아드님들이 다 이제 전면에 나서는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예. 한화 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조선까지 이제 품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또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그 제노코까지 네. 두 회사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실적이 잡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뭐, 실적 잡히는. 네, 인텔리안테크는 사상 최대 실적 냈고 네. 물론 배신을 좀 살짝 때렸죠. 그렇죠. 유중했죠. 네, 갑자기. 네, 그래서 너무 느닷없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또 느닷없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느닷없이 떠오른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컨텐츠. 예. 네, 그 넷플릭스 가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첫 일정이었죠, 그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CEO가 그래서 요것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게 이 제작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네. 제작사 중에서도 상장 회사 중에 그 음반 회사처럼 네. 우리가 콜롬비아 뭐 뮤직, 소니 뮤직 이것처럼 그 큰 회사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힙합 레이블, 클래식 레이블, 힙합에서도 뭐 이스트 웨스트 뭐 이런 게 예, 예. 있잖아요. 그런 레이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처럼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는데 컨텐츠리 중앙. 네. 거기는 밑에 SL이라고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네. 또 뭐 다양한 오. 이 제작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요즘에 또 여러 드라마들이 막 뜨고 있는데 JTBC를 통해서 나오는 예.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그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는 디즈니를 통해서 네. 또 다른 OTT를 통해서 또는 한한령이 이제 중국이 좀 슬쩍 화가 풀리면 네. 한한령이 해제되면 그런 것까지 사실 그 기대감은 이전부터 저희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마침 오늘 김사부가 네, 아, 네. 돌아오네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시장에서도 잘 버텼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넷플릭스 그 효과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석을 가려지면서
예, 실적으로 잡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네. 아까 첫 타임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이쪽은 예.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미국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정말 실행에 옮기는 회사. 예. 그래야지 미국에서 아마 FDI나 이런 쪽에서도 좀 유리하게 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가 많이 발전된 회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증설하는 거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네. 예. 2차 전지.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뭐 끝났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네. 2%에서 이제 10% 됐어요. 그러면 이 10%가 또 30%, 50% 되려면 네, 한 10년 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서 계속 10년까지 가만히 갖고 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이 수급이 움직이면서 또 산업의 발전도 좀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아직도 뭐 저희들도 지금 전기차 안 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2차 전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관심 갖고 당연히 플러스는 무조건 반도체는 또 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관련주들 지금 옥석을 가려야 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전해주실 이야기 없습니까? 아, 명언병에 걸릴까 봐 안 될 것 예. 같은데 일단은 좋습니다, 명언. 예, 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네. 명언이라기보다 현실에서 나오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네.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른 만큼 예, 이게 사라질 때도 썰물처럼 확 갑니다. 대신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네. 아마 이 정상회담이던 앞에 그 중국 양해 관련이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인공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간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투자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인공이니까 네, 지금부터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섹터별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힌트 얻어 가시고 주인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